내년 이맘때는 여기서 만나지 맙시다. 네. 자, 이제 책을 펴보셔요. 목차를 보세요, 목차. 오랜만에 목차를 보니까 탈자가 하나 있네, 탈자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인데 진짜 빠져버렸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 그 나무와 숲 부위는 있죠. 나무와 숲. 요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미시적인 측면 이야기죠. 미시적인 측면. 거시적인 측면 이야기죠. 자, 이래서 일단 제가 이것부터 먼저 하고 갈 거예요. 자, 목차를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1장이 총칙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이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장이 보험금 지급 거기 되어 있죠. 자, 총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보험금 지급도 그 1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앞에서 2장에서 보험금이 산정됐던 것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뒤 양쪽에 있는 것들은 단답형 문제나 나올 수 5점짜리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2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제1과목에서 1과목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순서도 없이 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흐름대로 틀대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제1절에 보시면 적과전 종합이죠. 적과전 종합. 네, 이 과목에서 제1절이 적과전 종합. 적과전 종합에 돼 있는데 to 포함이란 말이 있죠. to 포함이란 말은 좀 더 다음에 그 강의를 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 관련된 품목들이 뭐 있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네 가지가 해당돼요. 근데 요 두 개는 감이죠, 감. 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볼 때 무심코 보죠, 무심코. 단감하고 떫은감 차이가 있어요. 단감하고 떫은감 차이가 있어. 똑같은 감에도 사과에서 홍로가 있고 그다음 뭐 있죠? 후지가 있죠, 부사. 홍로하고 부사 관계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 홍로와 부사는 품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은 품종이 아니에요. 뭐예요?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선에 갔는데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같이 식재가 되어 있으면 동시 가입이 안 돼요. 그러나 사과는 홍로하고 후지가 같은 가선에 있어도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건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섞여 있으면 인수 제한에 해당돼 버려요.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똑같은 감이지만 품목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적과전 종합이란 말은 뭐냐면 적과전 종합 그다음 뭐가 생략돼 있어요?
적과 후 특정 그런 말이죠. 그죠? 적과 전 종합 그런 말은 적과 후에는 자 그러면 적과가 뭐예요? 적과가 적과 과실을 손으로 손수가 붙였어. 손수가. 그래서 손으로 따내는 것을 적과라고 그래요. 적과를 하는 목적은 있죠. 해거리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근데 이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 전에 손해평가 방식하고 적과 후의 손해방식이 다르다는 거, 구분해서 한다는 거.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이 생겼냐면 뒤에 가서 보면 이 가게 되면은 과수가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방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두 번째는 종합위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포복자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종합위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적과 전만 종합을 하고 후에는 특정위험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발상이 왜 그렇게 나왔었냐면 당초에 보험이 시작을 할 때 종합보험이 아니었었어요. 특정위험에 해당되는 보험만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가 종합으로 바뀌는데 다른 품목과 달리 가입자 수도 많고 그리고 특정에서 적과전으로 바뀌는 순간에 뭐가 올라가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버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특정을 계속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특정임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특정임이 없어져 버렸어. 예전에는 특정임 방식 따로 있었어. 그거는 적과 전이나 적과 후나 전 기간 동안 특정임이 있었어. 특정위험이다 보니까 종합위험에서 보통 종합위험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이 과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조화 그렇게 이제 자꾸 들으셔야 돼. 자조화 이것이 종합위험이에요. 자연재해 이거는 조수해 이거는 화재 그래요. 화재. 자, 조수에는 조자가 세조자예요. 세조자. 숫자는 짐승 숫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날짐승이고 요거는 길짐승, 들짐승, 길짐승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조수란 이야기는 금수라고 표현을 우리 금수만 또 못하는 때 금수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날짐 짐승들에 대한 해를 갖다가 특히 요새 가서 보면 멧돼지 피해가 많아. 멧돼지 피해가. 그래서 그 조수에까지 보장해 여기 종합위험이란 말이에요. 화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정위험은 이 자연재해 중에서 일부만 보장해 주는 것이 그렇고 특정위험이에요. 일부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화재도 들어가. 화재. 보통 거의 일반적으로 화재는 다 들어가 이제는. 화재가 적과점 종합에도 화재 들어가죠? 뭐까지 또 추가로 들어왔어요? 지진까지. 화재 지진까지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지진은 이제 자연재해 속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인삼도 화재가 있어. 이제 유일하게 남은 특정위험 방식이 뭐만 남았어요? 유일하게 남은 특정위험 방식은 인삼만 남았어요. 인삼만. 이 중에서 자조화 중에서 인삼에 해당되는 것은 인삼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이제 우리 1과목 준호 선생님이 하겠지만 1과목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보면 인삼의 경우에는 이 자조화 중에서 뭔만 해당되면 이 화재가 해당돼. 요거는 안 돼. 일단 교수회가. 자, 자연재해 중에서 들어간 것이 태우집이 있다고. 태우집.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간 것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갖고 침수를 당하죠. 여름에. 자, 그래서 태오지 외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침수를 당해. 비 안 올 때는 또 뭐 때문에 또 비가 있어요? 폭염이 있어, 폭염. 겨울에는 냉. 냉해죠, 냉해. 그 다음에 요 침수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많이 올 때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뭐가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와. 이렇게 구성이 돼, 이렇게. 그리고 아까 뭐가 들어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연재해 중에서 10개 같은 자연재해 중에서 이것만 따로 보장해 주는 게 인삼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연재해 중에서 특정한 재해만 해준다 해서 특정 힘으로 해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인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과적 종합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긴 하는데, 특정 위험이 부분적으로는 특약으로 그 가미가 돼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적과적 종합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적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적과가 따낸다는 거, 속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속가내기 그래요. 우리 말로는 속가내기 그래요. 속가내기. 자, 따내기 전에는 종합이고 따는 후에는 자연재해에서 특정한 것만 보장해 주는 특정 예매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저 보험료 때문에 특정으로 있었던 것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주는 과정이 지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계적으로.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과정이 나오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적과적 종합이 이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 이제 종합위험으로 아예 갈 수도 있어. 지금은 이제 또 하나의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름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적과적 종합, 적과적 종합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작물 중에 이제 남아있는 과수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합위험 및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 방식 과수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간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복자가 있어요. 포복자가. 과수 중에서 포복자를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 별도로 분리하는 거는 피해율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것들끼리는 같아. 이것들끼리는 피해율 조사 방법이 같아. 포복자끼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밤, 참, 대, 매, 오, 유 이렇게 해요. 6가지 품목. 밤, 참, 대, 매, 오, 유. 요 품목들은 또 이렇게 같이 또 세팅해야 돼. 인수제한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인수제한에 구별할 때도 이것끼리 이렇게 묶어놓으면 뭐가 되냐면 안에 상당 부분 유사해. 그 차이를 이렇게 그 구분해갖고 막 자꾸 차별화시키고 발견하셔야 돼. 그래서 뭐가 다르구나 그런 건 아셔야 돼. 포복자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자, 밤나무,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방식이 이제 뭐예요? 이 앞에 빠졌다. 이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이 오보기 간무요. 오보기 간무에서 포복자, 밤참, 대매, 오유 빼놓고 수학전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이 돼 있는데, 여기서 수학전 종합위험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보기 간무. 그래서 어디가 뭐야? 어디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어디? 뽕나무예요. 뽕나무 열매.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감귤, 무화과. 이게 제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 받는 부분 얘기예요. 자, 여기 종합위험은 피해율 계산 방식이
여기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대동소이하거든. 이 전체 틀이 거의 다 비슷해. PL 계산 방식이. 요 PL 계산 방식하고 이 PL 계산 방식도 달라. 근데 가만히 뜯어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기본적인 틀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목차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목차가. 그 다음에 어디도 보면 어디도 여기에 준해서 PL 계산 방식이 유사하게 돼 있어, 유사. 근데 이 복분자가 상가시 돼 있어. 복분자가 계산 방식이 수학량 갖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지 갖고 따져, 가지 가지고. 계산 방식 다르게 돼 있어. 그것이 좀 특이하게 돼 있고, 또 제주도에 있는 감귤도 또 이것도 다르게 돼 있어. 이게 이런 것들 상가시야. 그리고 무화과는 특정이면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앞에 거하고 같아 또. 요것들하고. 밤잠 때문에 오히려 같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율 계산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큰 틀로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 큰 틀로. 포복자가 같고, 요것도 거의 그 안에서 품목마다 특성만 다를 뿐이지, 이 전체적인 틀은 같아. 비율 구하는 틀은. 그 다음에 여기 4개는 요것만 따로 또 그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하고 무화과는 요것과 유사하고, 이 2개만 또 특이하게 됐어요. 복분자와 감귤만. 자, 그럼 이렇게 쭉 하니까 뭐가 끝나냐면 과수가 다 끝났죠. 과수가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3번에 넘버장 뭐예요, 3번. 넘바. 자, 일단 논작물은 벼가 기죠, 벼. 근데 논작물에 밀도 집어넣어놨어, 밀. 밭에서 자라는 밀이지만 논작물 집어넣어놨어, 논작물에다가. 논작물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밭작물 4번. 그 다음에 4번 밭작물. 밭작물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개예요. 양, 마, 고, 감, 콩차. 양마. 이 순서를 숙지하는 게 좋아. 순서를 숙지해야 돼. 순서를. 양마, 고감, 콩차. 양마, 고감, 콩차. 양자에가 2개가 들어있어요. 양파, 양배추. 양배추가 최근에 들었어, 최근에. 양배추가 최근에 들었어요. 양파, 양배추. 그 다음에 마늘, 고구마. 자,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는 3개로 구분돼. 봄감자. 처음에 고랭지. 봄감자, 가을감자거든. 이 3가지 구분돼. 근데 일과목에서는 얼핏 보니까 고랭지 감자가 없었던 것 같아. 그전에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고랭지 감자를 봄감자로 칭했거든. 근데 지금 일과목에서 보게 되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지역이 달라, 지역이. 고랭지는 어디예요? 고랭지니까 고지잖아요. 동계 올림픽 했던데, 생각하시면 돼. 동계 올림픽 했던 평창 생각하시면 돼, 저게. 그 다음에 봄감자는 중부지방에 있어, 중부지방에. 중부지방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충남하고 경북. 충남하고 경북. 나머지가 가을감자가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감자 중에서 농업 수입 방식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게 뭐만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배원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 수입 감소 방식은. 가게에 관련 수입 감소 방식은 뭐만 들어가 있냐면 가을 감자만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가을 감자만 수입 감소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차. 이 옥수수가 요 밭작물 중에서 농작물하고 밭작물은 계산 방법이 거의 유사해요. 비율 계산 방법이. 그런데 옥수수만 약간 달라. 근데 실질은 같은, 내용은 같은데, 옥수수를 이제 나중에 그때 설명하겠지만, 옥수수는 직접 방식으로 계산해요. 직접 방식. 나머지는 간접 방식으로 계산해요. 자, 직접 방식이란 뭐냐면, 피해를 입은 것을 바로 조사한 것이 직접 방식이에요. 나머지 간접 방식은 뭐예요? 원래 기준이 되는 수확량에서 내가 이번에 수확을 봤던 것을 뺀 나머지가 피해예요. 그것이 간접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생산비. 자, 여기 넘밭 작물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시설 작물들하고 일부 겹칠 수도 있어. 겹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밭작물이기 때문에 요새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는 시설 작물들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 노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넘밭작물은. 근데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 생산비 보장 방식 가지고 따져서 봤을 때 시설에 있는 것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 준해요, 다. 그 다음에 노지에 있는 생산비 보장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선.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은 노지에 있는 생산비 보장 방식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산비 보장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고추가 매워, 고추 매콜. 그때 고추가 매워서 콜록콜록 한다 그죠, 제가. 고추가 매워서 콜록콜록해서 고추 매콜. 어떤 여성한테 추파를 달리는데 허락도 안 받고 추파를 달려서 무단 추파예요. 어떤 여성한테 추파를 던졌는데 허락도 안 받고 해서 무단 추파. 고추 매콜 무단 추파. 고추, 메밀, 브로콜리요, 브로콜리. 무, 단호박, 배추, 파. 요게 생산비 보장 방식. 자,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요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추였어요. 그 전에 요거는 최근에 들어왔고 그 전에는 고추 하나밖에 없었어. 자, 고추가 왜 생산비 보장 방식이란 뭐냐면 고추가 원래 보온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추 보온 기간이 정식일로부터 150일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정식부터 150일이니까 고추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저거 하는 게 우리 일감이 많아, 일감이.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하니까 150일 동안에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해야 돼, 수시로. 그러니까 수확기 전에 하는 생장기 동안의 조사 방법 다르고 수확기 중에 조사하는 방법 다르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는 생산비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투입했냐에 따라서 그 투입한 만큼만 보상해주겠다 그런 말이거든. 수확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생산 과정 갖고 따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추는 그런 특성이 있냐면 병이 많아, 병이. 근데 병충해를 인정해주는 작물이기도 해요. 병충해 인정해주는 작물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충해가 수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사고 접수를 한단 말이야. 다른 작물처럼 비해서 병충이 많다 보니까 병충이 있을 때만 사고 접수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확 당시만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또 여기 보면 풋고추 같은 것도 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산비 보장하고 됐다는 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밀이랑 브로콜리랑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거. 근데 보면 피일 계산 방식이 이 세 개는 또 유사해요. 이 세 개는. 근데 이 네 개는 또 무엇에 준해요? 요렇게 요것에 준해요, 이게. 밭작물처럼.
자기 부담 비율도 요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 안 되면 다르는데 요것은 또 이거도 밭작물처럼 같아요. 왜? 무, 단호박, 배추, 파, 이거 보면 밭에서 난 거잖아, 보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특성과 요거 특성이 같이 가미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원예 시설 버섯 품목 돼 있죠. 이제 시설은 감가 대상이냐 감가 대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 방법이 달라진 것은 시설은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건 감정평가 영역으로도 관련돼 있어. 근데 시설 안에 들어있는 작물들이 시설 작물이에요. 이번에 시험 나왔던 딸기부터 시작을 해요. 딸기부터. 딸기랑 이런 것들이 다 시설 작물 속에 들어있어. 이것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시로 한꺼번에 수확 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딱 한꺼번에 수확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따내다 보니까 이게 생산비 보장 없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 있고, 버섯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설 작물들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투강이 되죠. 햇빛이 이렇게 투강이 되지만 버섯 작물들은 보통 보온덮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면 또 안 돼. 그래서 안 되긴 하지만 거기는 또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그 다음에 보온덮개에 관련된 그런 시설하고 같은 시설로 보는 거예요. 인삼에서 해가림 시설, 인삼에도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근데 해가림 시설이 예전에는 특정 이용으로 돼 있었어. 똑같이. 근데 그것만 따로 떨어져 나오고, 인삼은 아까 특정 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인삼은 특정 이용에 있었는데 시설만 따로 떨어져 나오고 종합을 넘어갔어. 이제 그거는 하기 싫은 다른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나 또는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도 비춰봤을 때 그걸 따로 특정 이용을 할 취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 형평성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원예 시설, 그 다음에 버섯 품목이 있는데 버섯 안에 재배사 안에가 버섯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인가 있는데 분류상으로 6가지로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 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냐 아니면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시설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판에 담아서 하는 균상 재배로 하느냐 병에서 담아서 재배하느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양송이, 새송이 버섯, 양송이는 보통 균상 재배하고 새송이는 병 재배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6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위험 3절의 특정위험 밭작물은 인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삼에 대한 부분.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과수에 대한 여기서 이제 빠진 작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의 작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수확 감소 방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수확 감소. 자, 수확 감소 방식을 해놨더니 이제 농민들이 수확량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일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생긴 것이 바로 수익 감소 방식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 감소 방식의 특징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익 감소에 대한 부분은 평가사가 판단 안 해요.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야. 수확 감소까지만 조사를 해놔야 돼. 나중에 이제 가격이 공시되게 되면 그 가격 공시에 따라서 수확 감소 된 것을 토대로 수익 감소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확 감소 방식을 손해평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현장 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율이 달라지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피해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격 변동상에 따라 피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피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는데 피해율이 적어질 수 있어요 하고 오시면 큰일 나.
왜? 소액감소 방식이 그 피해율 이상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질 않아. 소액감소 방식을 토대로 그 기준으로 해놓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 감소가 가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격이 떨어져 갖고 소액 감소해서 피해율 떨어진 것을 갖다가 갉아먹고 그런 현상 절대로 없어. 그 나중에 저는 이제 계산식에서 제가 유도를 해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민원인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피해율이 수학 감소 방식이 조사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보험금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것만 남아있다면 수학 감소 방식 당시에 그걸 토대로 보험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수익 감소는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따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교육을 갔더니 담당 그 선보에서 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험금 따로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금년에 제가 이전에 강의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왜? 그때는 그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지금은 따로따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내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수학 감소 방식을 가지고 농업 수익 감소 그 품목 중에서 수익 감소 방식이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농업 수익 감소 방식 중에 과수 품목은 아까 그 여러 가지 보면은 사과부터 해가지고 과수목 몸집만 다 했잖아요. 근데 수익 감소 쪽에 해당되는 것은 딱 포도만 해당돼, 포도만. 아까 포복자 중에서 포도만이 농업 수익 감소 방식에 지금 그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다른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포도만 시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포도만.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저는 그 보통 애울 때는 항상 많은 걸 애워요, 적은 걸 애워요? 적은 걸 애워야 돼. 항상 적은 걸 애워야 돼. 적은 것이 바로 뭐냐면 아닌 것만 애우면 돼, 아닌 것만.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계속 올해 또 내년에 또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밭작물 중에서 아까 양마, 고감, 콩차, 옥콩차 다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빠진 것이 감옥차가 빠져서 감옥차가. 깜빵차, 감옥에 간 깜빵차, 감옥차. 그래서 아까 감자 중에서 뭔만? 가을 감자만 해당돼. 그렇게 나머지 두 개는 해당이 안 돼. 봄감자하고 고랭지 감자는 농업 수입 감소에서는 아직은 안 돼. 예, 일반화가 덜 있다고 보는 것 같아. 근데 옥수수도 농업 수입 감소 방식이 빠져 있고, 차가 지금 어디서 주산지가 어디예요? 포정이죠. 저쪽은 하동 쪽에서 나와요. 하동 쪽에서.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분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그 작물 재배한 데에서 한계선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어떻든 감옥차가 농업수익 감소 방식에는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작물 전반에 대한 목차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일과목 준호 쌤이 보험을 저기서 가입을 들여놓을 거 아니에요. 저기 가입 들어줄 거 아닙니까? 준호 쌤이 일과목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입을 시켰는데 재해가 발생을 했어.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피해조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손해 사정사들은 손해 사정서라는 서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손해 평가사가 아니라 손해 조사사야, 조사사. 손해 조사. 현지 가서 조사만 하면은 이게 이제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입력이 되는 건데, 조사하는 상황만 서류에다 기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평,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법인 규정이 제정이 되고 손해평가서라는 걸 작성할 때쯤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손해평가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자, 일단 기본적인 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게 있어서 1과목과도 관련된 부분을 약간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험금은, 지급보험금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가피자 그래요. 가피자. 자꾸 이제 들으셔야 될 부분이야. 가피자. 이것이 기본적인 지급보험금 계산식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작물별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어. 가피자로.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것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1과목에서 할 거예요. 1과목에서. 자, 보험 가입금이 결정이 돼가지고 어디로 넘어와서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1과목에서 보험 가입금을 결정해가지고 저한테 넘겨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자, 보험 가입금이 결정됐는데 본인들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있겠죠? 그 수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험 가입금 결정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또 뭘 내요? 보험료를 납부를 하겠죠. 자, 이렇게 결정했던 보험 가입이 나한테 넘어왔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했던 걸 토대로 뭐가 결정이 돼요?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 과목의 손해평가의 키야, 키. 이거 그거란 것이. 그 다음에 당연히 계산 공식이 다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을 빼야 돼. 여러분들 다 자동차 보험 넣잖아요. 자기 분담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부담금이에요. 자기 분담 이야기하죠. 그죠? 사고 났을 때 그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해야 되는 부분을 빼야 돼.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작물들이 10%, 15%, 20%, 30%, 40% 이렇게 돼 있어. 비율이. 요것이 처음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들은 비율은 20%, 30%, 40% 형이 있어. 기본적으로. 10%, 15% 형은 처음 가입한 사람 절대 저 프로테를 주질 않아요. 보험사고 안 나고 해야지 보험료 할인되죠. 자동차 보험. 그렇듯이 10%, 15%형은 보험사고가 저 요건에 맞아야지 15%형이 되고 10%형이 되고 그래요. 뭐 2년 내에 뭐 100%, 3년에 50%막 그런 룰이 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따로 설명하는데 1과목에서 자세히 더 배울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20%, 30%, 40%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20%, 30%, 근데 처음 든 사람이 20%, 30% 거의 없어, 이제. 다 대부분 20%예요. 처음 가입은 대부분 다 20%예요. 누가 저 30%, 40% 선택하겠어요? 안 하겠죠. 반대로 10%, 15%가 있으면 사고를 엄청 친 사람은 30%, 40% 올라가는 룰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노릇이 있어야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할인하는 쪽만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다 가서 보면 20%예요. 20%. 자, 피해율이 50%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아까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에 대해서 3천, 그러니까 얼마? 900만 원 보험금 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소에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20%냐 10%, 10%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10%, 15%, 20%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셔야지 돼. 문제 풀 때 이거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0%나 15%에 대한 조건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피해율 계산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목차에 나오는 계산 공식들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게. 그것을 2월달까지 그걸 배울 거예요. 그걸 배울 거라고. 피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배울 거라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에 보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평년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년수확량. 자, 평년수확량이란 뭐냐면은 그 과수목이나 논밭에서 나올 수 있는 수확량이 기준이 있어야지 피해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이게. 그래서 여기 평년, 그렇죠. 평년. 연 평균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쪽에서 보험을 이쪽 손해평가서 영역에서는 연평균 몇 년 평균? 5년 평균이야. 5년 평균. 이것이 평년 수확량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도 결정이 되고, 피일도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돼서 여기다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연동을 시키잖아. 지금 보험 구할 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요것에 연결돼 있어요. 피일도 요거 기준으로 피일 계산해. 요거 기준으로. 대부분이. 이 평년 수확량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 근데 그 사람이 처음 가입했을 수도 있고 3년째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 평년 수확량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일과목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일과목에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평년 수확량은 5년 평균 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뭘 적용하냐면 표준 수확량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요. 표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가지고 처음 가입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 평균 수확량을 산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3년 가입했으면 3년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겠죠. 수확량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보통은 조사 수확량이라고 얘기를 해. 매년 3년 동안의 조사 수확량 또는 과거 수확량이라는 개념도 쓰고요. 실제 수확량이라는 용어도 써. 실제 수확량 이런 용어도 쓰거든. 이렇게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그럼 3년 동안에 대한 조사 수확량 자료가 있죠. 그러면은 몇 년치가 없어요? 2년치가 없잖아. 2년치는 또 뭘로 써야 돼? 표준 수확량 써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과목에서 평균 수확량 계산은 시계 가서 가만히 보면 자료를 어떻게 주냐면 표준 수확량을 없는 해 2년치를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3년치 조사 수확량 있는 해의 자료를 줘. 3년치를. 그래놓고 적용은 2년치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2년치만 적용을 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됐으려니만 생각하죠? 저는 집요하게 손목에다 물어봤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해당 가입자의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해돼요? 왜 없어요? 없기는 옆에 다른 가입한 사람 자료 갖다 쓰면 되지. 안 그래요? 옆에 다른
자기가 가입하지 않는 애 다른 가입자 표준 수확량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표준 수확량 자료가 전국 자료가 있고 지역 자료가 있어. 어쨌든 그 옆에 사는 사람, 저 가입한 사람 거 갖다 쓰면 돼. 똑같으니까. 표준 수확량이니까. 근데 안 하고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가입했던 지를 갖다가 그냥 2년치 적용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1과목 강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들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 하면은 평균수학 계산 산식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빠진 2년치를 갖다가 여기치를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년 평균을 해가지고 나머지 평균 수확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PL 계산을 뛴다. 이거 가지고 계산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오늘 강의 끊을 거예요.